202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박규현. 친애하는 메리에게 나는 아직입니다. 여기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눈이 흩날립니다. 눈송이는 물을 수도 없이 여기저기 가 닿고요. 파쇄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 넣으면 발치에 쌓이던 희디 흰 가루들 털어도 손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녹지 않으니까 착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의심이 없을 때 평범한 사람을 위해 눈은 젖은 속눈썹 끝이 조금씩 얼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장갑을 끼지 않아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내게도 손이 있다니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메리에게 답장을 씁니다. 천사 혹은 기온이 있을 곳으로.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눈밭에 글씨를 써도 잊혀지는 곳으로.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곳으로. 눅눅한 종이뭉치를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눈을 뭉쳐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해온 사람. 무겁고 불편한 폭설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 그들의 눈을 빌립니다. 그는 1000개의 눈을 가진 이가 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메리, 나는 겨우 있어요. 내일과 같이 여전히.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는 박규현 시인의 시입니다. 먼저 1년에서 보시면 친애하는 메리에게 나는 아직입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네요. 이 메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마치 편지 쓰는 것 같죠. 근데 이 편지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쓴 것, 이거 참 왜 꼭 하필 편지 쓰는 것처럼 쓸까요?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죠. 먼 곳에 있는 사람. 게다가 이름도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메리예요, 메리.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이름을 쓴 것도 아마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닌,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있는 어떤 낯선이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가 나는 아직입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한 걸로 봐서 누군가 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봐서 메리가 아마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메리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합니다. 불연속적으로 눈이 흩날립니다. 눈송이는 물을 수도 없이 여기저기 가 닿고요. 파쇄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 넣으면 발치에 쌓이던 희디흰 가루를 털어도 라고 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발음에서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겠죠. 흩날리니까. 그러나 이게
발음에서 우리 사람의 눈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연속적으로 눈이 흩날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가 슬픔을 만나게 되면 한 곳만 어떤 것에 시선을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시선이 눈 날리듯이 이리저리 흩날린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눈송이는 물을 수도 없이 여기저기 가 닿고요 라고 했는데 이 물을 수도 없이 이 부분이 참 슬퍼요. 왜냐하면 눈송이는 땅에 닿으면 금방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요. 자꾸만. 눈송이는 땅에 닿으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쇄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넣으며 참 시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파쇄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넣으며 발치에 쌓이던 희딩 가루들 털어도 눈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파쇄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넣어도 파쇄기 종이는 그렇죠. 우리 종이에 뭐 해요? 뭔가 기록하죠.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이에 기억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동안 떠난 사람과 떠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분위기상 떠난 사람과 있었던 그런 기억, 그 기억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걸 파쇄기 속에 넣으면 발치에 쌓이던 희디 흰 가루들을 발치에 쌓여있대요. 눈처럼 털어도 눈은 여기저기 가 닿으면 빨리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 사람의 기억은 파쇄기에다가 넣어서 파쇄를 해도 기억이 안 잊혀지나 봐요.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손에 묻어있고 발치에 묻어있고 안 털어지는 거죠. 기억이 눈송이처럼 땅에 녹아서 빨리빨리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쇄기 속에 들어가서 종이가루는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서 털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파쇄되는 것 같은 슬픈 감정이 잘 안 없어지는 거죠. 손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손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여전할 것이다. 손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말했으니까 눈사람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런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을 만들긴 할 텐데 자기가 만드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성격, 보편적인 사람은 특별한 일을 겪지 않고 요절하거나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만수를 늙어서 죽는 사람이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저라면 사람을 보편적인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 인간으로 현현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시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을 것 같진 않고 아마도 빨리 안 죽고 요절하지 않고 만수를 누리고 그리고 늙을 때까지 친하게 지내다 죽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을지도. 녹지 않으니까 착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녹지 않으니까 불멸이죠. 그죠? 녹지 않고 불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 눈은 녹아버리죠. 근데 자기가 만드는 그 사람은 빨리 안 녹고 영원 불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착하다고 말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없을 때 평범한 사람을 위해 의심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은 만약에 예수라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아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위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이 다 아니에요. 왜? 무슨 짓인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 가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그렇죠? 사고나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젖은 속눈 어이구 이게 여기를 안 올렸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젖은 속눈썹 끝이 조금씩 얼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라고 했어요. 젖은 속눈썹이 젖으면 어떻게 돼요? 속눈썹이 젖으면 어떨 때 젖어 울거나 이러면 젖죠. 뜨거운 감정일 때 속눈썹이 젖어 있고 또는 생명의 느낌도 있죠. 조금씩 얼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데서 아주 추운 데서 있으면 뭐 마스크를 끼고 있거나 좀 울거나 뭐 안 울어도 눈썹이 막 얼어요. 이렇게 안개 서리가 지듯이 눈썹이 막 옵니다. 그 눈썹을 시인은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은 속눈썹이 조금씩 얼어가는 게 느껴졌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글 쓰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핀란드나 뭐 북극 가까운 나라들을 좀 가본 분 같아요.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극야라는 북극의 밤을 말하는데 북극 지방에 있는 밤 극야는 쉽게 말해서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식구 중에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살아요. 근데 어쩔 때는 계속 낮이래요. 거의 하루 종일 밤이 없대요. 밤이. 그리고 계속 또 밤이래요. 겨울에는. 겨울인가? 그래서 계속 밤이고 이렇게 밤일 때는 계속 밤이고 낮일 때는 계속 낮이고 또 북극은 춥기도 하죠.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점점 극야는 우리 동양식으로 생각하면 북쪽은 죽음의 세계잖아요.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싶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극야가 너무 어둡고 추운 곳이니까 저승세계 우리가 뭐 북망산천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싶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갑을 끼지 않아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나에게도 손이 있다니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라고 하네요. 장갑을 끼지 않아 아팠습니다. 이 말은 손가락 추워서 아팠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장갑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랄까 상여 같은 거 나오면 장갑 끼잖아요. 그런데 또 뭐 작업을 할 때 장례식장에서 작업할 때 다 장갑을 끼죠.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추워서 손가락이 아팠다는 뜻인지 좀 애매해요. 아무튼 손가락이 아팠대. 아니면 장갑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장갑하고 나에게 손이 있다니 나무들을 펴버릴 수 있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그 손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어떤 그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를 M1데다가 화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에게 답장을 씁니다. 그렇죠? 메리에게 답장을 씁니다. 메리, 먼 곳에 메리에게 편지가 와야 답장을 쓸 텐데 메리가 아무래도 답장을 쓴다는 말이 그 죽음에 대한 답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천사 혹은 기온이 있을 곳으로 눈은 그칠 줄도 모르고 기원이라는 것은 천사는 이승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저승에 있는 것이고 또 기원, 죽으면 기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있을 곳으로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눈밭에 글씨를 써도 잊혀지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것으로 그곳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곳으로 단짝 늘 같이 다니죠. 그런 곳으로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눅눅한 종이 뭉치를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여기 참 눅눅한 종이 뭉치를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종이 뭉치는 눅눅해졌어요. 슬퍼서 눅눅해졌겠죠. 눈물에 젖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종이 뭉치는 뭐예요? 기록이 있죠. 어떤 마음의 종이를 말했죠.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기록되어 있는 마음의 종이 뭉치를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로 그 종이 뭉치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을 뭉쳐서 사람을 만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에 온 사람. 잠시만요. 좀 올릴게요. 네. 그래서 눈을 뭉쳐서 눈은 망각이죠. 망각. 그렇죠. 우리가 왜 무슨 강이 있었는데 아론 강이었나? 그 망각의 강 그러듯이 눈이 좀 망각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지면 금방 없어지듯 사라져 버리죠. 그런 눈을 뭉쳐서 사람을 만든대요. 뭐 작가가 이 분위기상 그런 뜻으로 안 쓴 것 같아요. 눈을 좀 자기가 원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료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해 온 사람,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겠죠. 특별한 일 없이 오랫동안 만수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잖아요. 사람은 아니고 신인데 영원한 뭐 그런 분이니까 좀 상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겁고 불편한 폭설입니다. 폭설은 죽음과 망각의 눈으로 이루어진 건데 폭설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평화로운 눈이 아니고 폭설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 그들의 눈을 빌립니다. 그는 1000개의 눈을 가진 이가 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었대요. 과거형을 써버렸네요. 과거형을 썼다기보다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을 썼죠. 만들어서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눈을 여기저기 눈을 빌린대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폭설에서 보는 폭설은 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눈을 사람의 눈과 실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연관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그 눈들을 사람의 눈으로 시인은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천개의 눈을 가진 이가 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눈을 1000개를 넣어서 눈사람에게 1000개 보편적인 눈,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눈을 1000개나 넣어서 만들겠대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보편적인 사람이 될 리는 없겠죠. 뭐 일 수도 있고요. 시인이 생각하기는 나름이니까요. 날이 또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뭐 시적 대상이겠죠. 또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일 수도 있고 저승에 있는 시적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나는 겨우 있어요. 이분요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하네요. 전 매우 슬퍼요가 아니고 저는 겨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훨씬 슬프게 느껴지죠. 겨우 있어요. 내일과 같이 여전히 우리 오늘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면 어제처럼 있다. 어제와 같이 여전히 어제와 같다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인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합쳐서 내일과 같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겨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겨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 내일도 아마 매우 슬플 것이다 슬퍼서 거의 뭐 안 죽을 만큼 슬플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가 아마 느끼셨겠지만 연이 하나하나가 자꾸 그 다양하게 변주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참 매력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는 박규현 시인의 시를 봤습니다. 이 주제 제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참 매력있네요.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글쎄요, 그 자기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저는 이것을 아무래도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